오늘은 특별하게 특별 손님 모셨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님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셨죠?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뭐 이러저러 바쁘네요. 네, 기자분들 전화도 많이 받게 되고. 네. 네. 저는 뭐 전화는 안 드리고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모셨습니다. 자, 요즘에 저희가 진짜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이렇게 알려드리고 네. 있는 사실 그대로만 밝혔고 있는 사실 그대로만 해명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도 해명을 안 하고 안 되시더라고요. 예, 해명 안 하고 임명은 하시고. 네. 아니 그냥 계좌 하나만 좀 까달라고 했는데도 그렇죠. 계좌도 하나도 안 까고 예. 뭐 증빙서류 하나만 좀 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그냥 갖고 왔는데 안 보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분들에 대한 장관 후보들에 대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네. 이제 꼭 있는 대답이 있더라고요. 네.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밝히겠다. 네. 소상히 밝히겠다. 네. 그리고 청문회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미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해명 드렸다. 아니 납득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 책 특히 제가 토마 피케티 책 보면 꼭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앞부분에선 뒤에 가서 설명하겠다. 그리고 뒤에 부분 쭉 읽으면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가던데 꼭 지금 보면 민주당 지금 장관 후보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그리고 청문회 가면 이미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설명드렸다. 이거 우리 보고 어쩌라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렇죠. 그 김민석 장관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여러 의혹이 있었고 사실 누구라도 조금은 듣게 되면 고개를 갸웃갸웃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적어도 제 시각으로는 단 하나도 해명된 게 없는데 예, 국민들이 이미 납득했다. 오,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계속 국민 여론이 찬성을 했다. 자꾸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또 찬성이 좀 많은 건 사실이니까 할 말도 없어요 사실. 또 그런 거 보면. 근데 이런 의혹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뭐 여론조사로 가름마 탈 건 아니잖아요.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뭐 다 맞다. 나는 납득했다. 지역 앞에 뿌렸더니 제 고향 해남. 항상 보면 제가 2번 기사를 봤는데 지역 앞에만 뿌렸다 하면은 경제 상황이 실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시골 농부분들이 그런 분들은 어떤 감수성이 있길래 그러시는 건지. 정말 해남에서는 지역 앞에만 뿌렸다면 좋아졌다. 아니 경기연구원도 지역 앞에 뿌려봤자 경기 부양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리포트를 냈거든요. 냈죠. 근데 우리 해남 국민들 대단하셔. 그냥 민감해. 살짝만 스쳐도 경기 좋아졌다고. 그래서 좀 화가 납니다. 솔직히 김민석 총리 이제 총리가 됐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별게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나왔던 그 돈, 아니 번 돈보다 쓴 돈이 엄청 많은데 재산은 또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어 있는 그 공간을 어떻게 된 건지 그 공간을 그 공간에 비어 있는 돈이 어떻게 된 거냐, 그거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쉽다면 쉽죠 해명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장모가 돈을 좀 줬고요. 출판기념회에서 돈이 어떻게 됐고요. 빙부상에서 어떻게 됐고 출판기념회 했고요. 뭐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거기 어떻게 돈이 들어왔는지 그 증빙서류 좀 대주세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데요. 나중에 드릴게요. 그러더니 나중에 준다고 그러더니 주진 의원이 저를 모욕했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사과 하나 하면 안 줄게요. 끝.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일국의 총리가 된다는 사람이. 이게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엔 국민들 기억에는 남아요. 어떤 식으로 남아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국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곧바로 반응하고 조금은 명확한 해명을 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필요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해명한다는 게 자기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번이나 그렇죠. 실형 2번이나 유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자기가 다 잘못했다, 선처를 받는다고 얘기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는 배추라고 배추 투자금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도 나중에 봤는데 그게 판결문에 있다면서요. 무상으로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여기 다 있어요. 아. 제가 항상 들고 다닐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월 450만 원 그 소위 배추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예. 이게 무상으로 받은 거다. 그러니까 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여기 배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네. 배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난 이렇게 법정에서는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우리 김민석 총리가 재심을 청구해야 되겠다.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배추였다. 예. 그러면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제가 박준영 변호사님 전화번호가 있는 것 같아. 그 재심 전문 변호사님. 예.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야죠. 그러면 그쵸. 억울하겠다. 억울하게 네. 된 부분들 이거 다 네. 재심해가지고 돈도 받을 수 있고 명예회복도 그럼요. 되고 그럼요.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배추로 투자해서 받은 수익금이다. 그렇죠. 일국의 총리가 어디 가서 쪽팔리잖아요. 지금 어디 외국에 나가서 외국 장관이 그럴 거 아니에요. 배추로 월 450 받았다는데 사실이냐 그러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쵸. 그럼 판결문이 바뀔 거 아닙니까? 박준영 변호사님. 그럼 저처럼 연락처 이렇게 빨리 드려야 이거 가지고 계속 네. 제가 비판하고 비아냥거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재심 청구하십시오. 재심.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이 판결물도 바뀔 겁니다. 예. 전화번호 제가 김민석 총리 전화번호 아니까요. 네. 저한테 알려주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김민석 네. 총리한테 재심 청구하라고. 그렇죠. 이건 해야죠. 해야죠. 네. 이거 일국의 총리의 명예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꼭 재심 청구하십시오. 예. 판결물이 바뀔 겁니다. 대법관은 김어준. 그러네. 그때쯤이야. 김어준 대법관이 네. 아주 명쾌하게 해줄 겁니다. 그럼요. 네. 오늘 분위기 좋네. 가슴이 확 네. 뚫리네요. 자, 이런 기분에서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개딸분들도 저희 유병수의 강펀치에 가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셔야죠. 아주 균형 잡힌 방송입니다. 네. 아주 균형 잡힌 방송이기 때문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장르에서 황금 배추의 신, 배추 투자의 귀신, 네. 워렌 버핏도 울고 갈 김민석 총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쟁이 잘 될 것이라고 네. 기대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지 여러 장관 후보자들도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민석 총리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청문회 그렇더라고요. 때 소명하겠다. 네. 기다려라. 많이 나와더라고요. 많이 나와요 그런 네, 멘트. 기다려라. 네. 청문회 때 내가 해명을 할 테니 네. 조용히 해라. 딱 이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자, 이분 길바닥을 샀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길바닥을 사가지고 도로를 사신 분. 네. 네. 저는 뭐 길바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지나가다 길바닥을 하나 사가지고 네. 10억을 탁 챙겼어요. 네. 근데 이분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투기가 아니고 네. 횡재다. 네. 윈드폴. 윈드폴이다. 길바닥 사십니까? 지나가다가? 아니 저도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 이렇게 요즘 산을 워낙 많이 타서 강원도라든가 백두대간 인근에 조금은 집 한 채를 사볼까 막 3천 4천 충주에 한 3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어 맨날 보거든요. 네. 언제 나오나 남양으로. 네. 네. 이제 그런데 도로는 안 사죠. 도로를 왜 사요 제가. 길바닥을 사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네. 길바닥 사시는 분들은 딱 하나 이제 목적 딱 하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의 토지를 맹지를 만들어서 내지는 인근의 맹지에 대해서 뭐랄까요? 일종의 갑질을 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 그런 목적으로는 사시는 경우가 이제 종종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네. 나옵니까? 이런 것도 결국은 투기 목적. 이게 투기 목적 아니면 뭡니까? 이게 길바닥에서 이게 어떤 용도가 있냐고요. 그래서 순전히 매매 차익을 바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투기지. 한참 말장난도 많이 하시고. 네. 아니, 사실 오늘 아침 좀 일찍 일어났어요. 그런데 네. 이제 저도 신문 기사 하나를 보고 기자님에게 이제 질문도 드리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기자님이 저한테 문의도 해오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 두 분 다 전화를 건 분
전화가 오신 분 모두 다 이제 조현 후보자인데 네. 좀 심란하더라고요. 어지럽더라고요. 네, 어지러워요? 네. 어떤 부분이 뭐죠? 어떤 부분? 아니, 그러니까 먼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그 조현 후보의 배우자가 뭐 횡재를 했다, 투기다, 횡재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횡재했다고 예, 했어요. 횡재.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69년생이니까 우리 나이 57인데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내본 경험이 없어요. 뭐 있어야 뭐. 그죠? 그리고 제가 딱 한 번 집을 산 적이 있는데 인천에 샀다가 이제 손해 보고 팔았거든요. 거기에서 한 5년 넘게 살고 10년 정도 돼서 팔았는데 손해 보고 팔았어요. 그만큼 양도소득세 낸다는 게 근데 이분은 2020년에 그 상당한 차익을 지금 이제 보도에 나오기로는 10억 안팎의 매매 차익을 얻었다고 하고 10억. 예. 네. 2024년 작년에도 또 양도소득세를 내셨어요. 꽤 작년에. 고액을. 예. 작년에. 그럼 이제 뭔가를 팔았다는 얘기고 이거는 좀 기자님들이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내셨어요. 제가 한번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종합부동산세요. 이 조현 후보의 배우자가 결국은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부부 합산이니까 뭐 제가 통칭 조현이라고 할게요 지금부터. 네. 조현 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2024년에 내셨던데 이 말은 저 용산의 저주택 하나로는 종합부동산세 안 나오거든요. 뭐 그렇겠죠. 네. 네. 한 채가 더 있다는 얘기고.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한 채가 빠져 있는데 그 말은 아니 정리할게요. 종합부동산세를 2024년 기준 냈단 말은 집이 2개가 있었다는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2024년에 보시게 되면 저건 전 자료는 아닙니다. 2024년에 그 뭡니까 양도소득세도 냈어요. 양도소득세요. 2024년에도 좀 네. 고액을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여러분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양도소득세를 내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것도 더군다나 거액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집이 몇 채나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드 팩트입니다. 하드 팩트. 제가 2020년 이전은 모르겠지만 되게 5년을 검증하니까 최근 5년 내에 2020년, 2024년 거액의 부동산을 2차례 거래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거액의 매매 차익을 얻었다. 이렇다라면 정말 이분을 좀 우리가 공직의 범주에 이렇게 넣을 만한 분이신지 조금은 의문이 간다. 양도소득세를 2024년에 년에도 꽤 내셨어요. 꽤 냈습니까? 네, 2020년에 이제 본인이 이제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료로도 나오고 제가 지금 뭐 무슨 뭐 대단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현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 자료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2020년과 2024년에 배우자께서 이제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냈고 그로 미루어 왔을 때 이제 상당한 매매 차익이 있었다는 거죠. 조금 뭐 저한테 시청자분들이 너도 그러면 인천에 집 사서 비싸게 팔지 배 아파서 그런 거 아니야? 배 아프죠. 배 아픈데 그러니까 이런 게 4년에 한 번씩 이건 쉽진 않은 일이에요. 뭐 제가 세무대리 행위를 하니까 이렇게 4년에 한 번 뭐 거액의 매매 차익을 내는 부동산 거래를 하신 분들은 쉽지 않아요. 사실 그간 문재인 정부다 누구 정부다 계속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엄한 규제가 있어 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부럽다. 네, 부럽네요. 부럽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조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길바닥 사가지고 10억. 그렇죠. 예, 그 부분만 나와 있었고 또 아들에게 그 부분도 참 희한해요. 희한해요. 네. 예. 본인이 직접 나가가지고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하면 그렇게 되면 그 부에 네네. 대물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쫓아오지 못한다. 네네네. 그러니까 아파트 사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10개월 뒤에 본인이 사줬잖아요. 네. 맞아요. 한번 기왕에 말씀드린 김에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2020년, 2024년에 거액의 이렇게 매매 차익을 남겼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께서 조현 후보가 2019년 3월 그러니까 고위공무원이라 재산 신고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2019년 3월에 재산 신고 총액이 얼마냐면 5억이에요. 5억이요. 네, 5억 44만 원. 그러니까 네. 5억인데 네. 지금 이제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 한 20몇 억이 되고 네. 그러니까 2019년에 5억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번에
두 번의 부동산 매매 차익, 소위 자칭 횡재를 하여서 이제 수십억대 자산을 모으고 지금 이제 뭐 20억대 재산이라고 했지만 그게 아들내미한테 얼마죠? 6억인가 7억도 돈을 증여도 했잖아요. 증여도 했죠. 예.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그 아들분 자제분 부동산 취득 관련해서 되게 희한한 일 많아요.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도 나오고 했지만 참 알 수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오늘 계속 너무 여러 기자님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통일되지 않는데 그 사실 열거만 해드릴게요. 제가 쭉 정리는 못 해드리지만 어떤 적이 있냐면 이게 조선일보 기자분이시죠. 조선일보 기사인데 삼성 측과 전세 계약을 해요. 네. 전세 계약을 이 조현 후보가. 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한 해명이 뭐냐면 삼성의 인하우스 변호사로 아들내미가 들어와서 1년 8개월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렇게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그 주소가 아니야, 아들내미가. 네, 다른 데 있어요. 서초구 반포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뭔지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리고 뭐 이 아들이 6억의 증여를 받고 지금 이제 이 조현 후보의 주거지가 이제 그 본인 소유가 아니라 타인의 아파트에 임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보증금 10억을 내고. 근데 그게 보니까 아들 아파트야. 그럼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니 좋다 이거예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는 뭐 투자든 투기든 투자와 투기는 우리 진짜 백지장 한 장 차이고 오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은 공직자로선 부적절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과거 이력 중에 계속 민주당 측의 여러 뭐 재직 증명서들 보면은 민주당 측에 근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그렇게 본다라면 공직자로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냐. 그러니까 서울 이천동 아파트에 보증금 11억 원을 주고 월세 100만 원을 주고 빌리는 반전세 계약을 하는데 조 후보자 아들 부부. 예. 그리고 조 후보자 부부는 이 반전세 계약을 쓰기 전에 2년 동안 아들 아파트 주소에 맞아요. 또 살고 예. 또 2023년 7월에 조 후보자 부부는 이 아파트에 전입한 뒤에 또 부동산 등기 전세권을 설정하고 또 실거래가 신고를 한 기록은 또 없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좀 그러니까 상당히 부동산 투자 고수이다. 그러니까 좋게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투자 고수이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4년 만에 거액의 그 부동산 차익 거래를 하실 수 있는 분들 누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공직에 계속 있어 왔다. 사실상 그리고 민주당 측 인사로 여러 가지 뭐 근무도 하셨고 하던데 공직에 오시는 건 좀 조금은 부적절하지 않나. 아니, 저는 정말 이게 뭐 비꼬는 게 아니라 이런 거래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약간의 투기성 거래라는 것도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의도라든가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전 무조건 박멸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만 공직자로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그러니까 보니까 아들 부부하고 본인 부모하고 서로 아파트 계약을 서로 맞아요. 주고받으면서 네. 이렇게 피해가면서 서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부동산도 취득하고. 예, 서로 취득하고. 그리고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의 부동산이 지금 어딘가에 또 있었고. 2024년도까지. 예. 그러면 저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냐. 그리고 기왕에 이제 지금 보시고 계시는 자료를 한 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것 좀 띄워주십시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조현 후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냥 제 스스로 그냥 장명을 해보자고 하면 스폰 정권이다. 이 정권은. 야, 이건 뭘 했길래 이렇게 수익 금액이 많습니까? 이 김민석 총리도 결국은 저는 의심입니다. 의심. 본인은 뭐 모든 국민이 납득했다고 하는데 여러 형태로 음으로 양으로 스폰을 받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건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업 수입 금액이 9천여만 원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사업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업소득. 사업소득. 9천만 원 들어온 건데 이걸 제가 지금부터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사업자 등록은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기왕에 옆에 근로소득이 보이시죠? 이게 2023년인데 근로소득은 그 J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네. 뭐 상장사의 이제 사회이사로 사회이사.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뭐 그건 뭐 좋다 이겁니다. 뭐 네. 그건 받아들이고 그런데 사업소득으로 9,300만 원이 있다. 그럼 그런 어디서 받은 거예요, 이건? 그런데 우선은 사업자 등록은 없는 형태이다. 사업자 등록은 안 했는데 사업소득이 9천만 원이 들어온다고요? 있을 수는 있거든요. 이게 그럼 뭐냐면 이게 방금 이제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유 기자님이 누가 줬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누가? 사업자 등록이 없는데 사업자 소득이 9천만 원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3.3, 3.3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죠. 예. 그러니까 뭐 3.3으로 치면 우리 시청자분들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유 기자님한테 좀 돈을 주고 싶어. 근데 과거 우리 김민석의 강신성처럼 네. 무대뽀로 줄 수도 있지만 뭐 차임약정서 쓰고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있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9천만 원을 주면서 자 우리 유 기자 9천만 원 그리고서 3.3% 원천징수하고 신고할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저는 조금은 관행화된 그런 거거든요. 관행화된 좀 나쁘게 말하면 이건 우리 조현 후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앞으로 좀 부탁도 할 거 있고 앞으로 저도 이제 총리 욕심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유 기자님하고 관계를 잘 두고 싶어.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 혹은 뭐 이렇게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사업체를 통해서 야 유 기자한테 매년 한 9천씩 8,9천씩 좀 넣어주라.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을래요 하면은 근로소득으로 받으면 세부담이 크고 여러 가지로 또 노출될 수 있고 우선은 대개는 세부담이 크니까 3.3% 사업소득으로 주게 되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9,300만 원을 받으시고 제가 숫자가 잘 안 보여. 9,200만 원을 받으시고 네. 지금 비용이 얼마가 인정이 돼 버리냐면 소득 금액이 2,300이잖아요. 네. 그 말은 지금 비용이 7천만 원 인정받은 거거든요. 네. 자, 나쁘게 보자면 제가 조현 후보를 약간 의심해 보자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거 9천만 원 받으면서 대응되는 비용 7천만 원이 뭐가 있을까요? 하다못해 저거 지금 조금 엄격하게 제가 좀 부담되실 수도 있지만 저런 식으로 받으려면 저런 식으로 9,300 받으려면 인적 물적 시설이 없어야만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조현 후보가 고용인도 없어야 돼. 그리고 별도의 공간도 없어야 돼. 제가 김경률이 여기 뭐 경희궁의 아침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다. 거기에 사무실을 제가 왜 사업자 등록이 없다라고 단언을 해버렸냐면 거기에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런 식으로 못 줘요. 지금 인적 물적 시설이 없어야만 고용인도 없고 따로 별도의 사무실 공간도 없어야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7천만 원 쓸 일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제가 깊숙이 어렵게 들어간 영역이긴 한데 네. 저게 여하튼 저는 스폰으로 살짝 의심될 여지가 있다. 좀 법적으로 피해 나가야 되니까 한 5% 정도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비용 처리도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도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사실 네. 저 기준으로 7천만 원을 비용 처리를 한 거거든요. 야. 네. 그러니까 저게 사실 유사한 판례들이 많은데 제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조현 후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회사 A라는 회사에서 9,200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 상하는 일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해줬다고 주장해야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의 사무실은 없어야 돼. 본인이 고용하는 사람도 없어야 돼. 그럼 본인이 직접 가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가서 A라는 회사에 가서 막 7천만 원짜리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 7천만 원이 들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루에 밥을 얼마치씩 먹어야죠? 뭐 하루에 200, 600 하루에 20만 원어치씩 밥을 먹어야 되나? 그죠? 그렇죠. 이건 좀 이상하다. 이상한데. 다만 조현 후보를 좀 편을 들어주자면 관례화된 사례일 수는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관례화된 사례일 수 있다. 제가 총리가 나중에 한 8년 후에 되고 싶은데 우리 유 기자님을 조금 내 편으로 하고 싶다. 그럼 9천만 원을 주고 유 기자님 이거는
제가 근로소득으로 주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준 이유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약간 또 피꼬소시 할 수 있는 게 약간 오른쪽 한번 보시면 이분이 이러고서 세금을 얼마 내셨냐면 900만 원 내셨거든요. 세금 900만 원 예, 냈어요. 아까 근로소득으로 4천만 원 있고 연금소득 뭐 좋다 이겁니다. 연금 빼드릴게. 기타 소득 있고 그리고 9천만 원 받았어. 그럼 얼마입니까? 1억 5천 뭐 이렇게 또 1억 7천 이렇게 1억 받았는데 7천만 원을 받았는데 결정세액이 900만 원이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피가 좀 거꾸로 솟을 일이죠. 이거 어떻게 1억 7천만 원의 수입이 들어왔는데 세금이 900만 원이라고요? 여러분 중에 사실 뭐 1억 7천 정도 받으실 수 있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 뭐 또 그분들 세금 얼마 냈는지 보세요. 제가 거의 반 이상을 내요. 그냥 막 던져보자면 특히 4대 보험까지 합하면 최소 30, 40 가죠. 40%. 40% 한 내요. 6천, 7천 내요. 그러니까 네. 세금 플러스 4대 보험 하면. 근데 이분 4대 보험까지도 저희가 봤는데 4대 보험료도 별로 안 냈더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니 사업 소득이 9,200에 나왔는데 비용을 이렇게 쳐주고 비용을 이렇게 까주고 해가지고 총 소득이 1억 7,400에 나왔는데 결정세액이 900이다? 유병수 기자님 같은 반응이 이게 제대로 된 반응이죠. 본인이 방송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정신을 잃어버리셨잖아. 네. 분해가지고. 와 네.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예. 저는 그러니까 뭐 스폰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이 뭐 회사를 어느 방송에서. 찾아봐야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야 이건 누가 줬는지를 먼저 찾아야 된다. 이 회사를 찾아봐야겠는데. 쉽게 찾을 수 있고 자료 제출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딱 1분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이것도 안 하고 있고 제출 안 하고 있답니다. 현재 이걸 어디에서 줬는지. 이 회사를 찾아야 되네요. 이 회사를 찾아서 왜 줬는지를 찾아야죠. 무슨 일을 했는지를 찾아야 되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 이 비용 처리를 이렇게밖에 안 했는지를 그 찾아야 업무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7천만 원 원가 7천만 원어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도소매를 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천만 원어치 물건을 떼다가 9천만 원에 판 그건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자 등록이 그럼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 등록은 없을 확률이 한 95%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여하튼 9천만 원짜리 일을 하면서 금메달을 9천만 따줬나? 받으면서 7천만 원의 원가가 들 일이 뭐가 있냐. 사람을 고용해서도 안 되고 어디 건물에 사무실 임차료를 줘서도 안 되는 그런 건데 뭐가 있겠냐. 대단한 책을 아주 어려운 책을 번역을 미친 듯이 해줬나? 번역을 네. 책 번역을 아주 어려운 고서 영문 고서를 번역을 해줬나? 이거지 않고서야 이거는 뭐 예? 아니 근데 그렇다한들 그러니까 이때의 비용이라고 하는 건 기회 비용이라든가 그런 경제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지출이 된 비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번역하는데 7천만 원이 들려면 뭘 해야 되냐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한번 이거는 좀 지켜볼 만한 사안이다. 그리고 저는 감히 이번 정권의 어떤 행태 중에 하나를 스폰 정권이라고 이름 붙여도 될 것 같다. 곧 뒤에 이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권오울 후보자도 조금 비슷한 사례라고 보거든요. 네. 예.